안녕하세요. 우형달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약속드렸던 것처럼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해서 집중적인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권리 분석의 모든 것, 제가 쓴 책이고요. 아마 이제 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책 하나를 완전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경매를 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 관련해서 이제 전공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경매를 재테크 개념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권리 분석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시중에 가서 봐도 이 권리 분석 책이 요즘 이제 거의 없어요. 이 경매 권리 분석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좌도 많이 없어요. 또 마땅한 교재가 될 만한 텍스트가 될 만한 책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경매를 공부하시려면 이제 얼마에서 얼마 벌었다, 이제 그런 책도 중요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 얼마를 벌었다, 그런 이제 책들도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이 권리 분석 책하고 이 배당표 책은 꼭 공부를 해 주셔야 되세요. 요거는 공부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결국 수익을 올리겠다는 게 이제 목적이시잖아요. 권리 분석하고 배당표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수익을 올릴 수가 없으세요. 일단 순서상으로 이 권리 분석의 모든 것부터 편안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비전공자가 특히 법률 용어가 나오는 공부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게 뭐냐면 전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는 반드시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세요. 자, 그럼 우박사 TV. 자, 일단 이제 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트 1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원 경매 권리 분석이란 무엇인가 제 1항으로 이제 각자 이해의 관계를 따져보는 게 이제 권리 분석이고, 경매의 대전제, 이제 말소주의와 인수주의, 그리고 대항력. 사실 이제 이 말이 경매를 받치고 있는 이제 뼈대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경매는 법이 정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권리 분석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매 공부를 시작에서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절차도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 입문자를 위한 이 책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이제 설명이 파트 1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트 2를 보면 이제 썩은 사과 골라내기가 이제 권리 분석이다. 제가 생각하는 권리 분석의 핵심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체가 결국 이제 경매 물건의 썩은 부분, 이제 도려내고서도 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몽땅 버려야 되는가를 이제 구분해내는 게 권리 분석이다. 부동산 경매에서 조금 상한 사과가 더 맛있는 이유, 제가 이제 경매를 하는 대원칙 중에 하나가 썩은 사과 골라내기다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매하고 NPL의 이제 기본 개념도, 하자 개념도, 그 다음에 썩은 사과를 골라내면 나머지 부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NPL 학습자들 중에서 이제 뿅아리 분들한테, 초보자들한테 드린 10가지 당부,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경매법원에 가서 보면 경락자금 융자해 준다고 이제 명함 돌리시는 이제 경락자금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좀 친해오시면 모자란 자금 조달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로 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권리 분석 대상 꼼꼼하게 살펴보기, 권리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사항들, 물건 조사 시 기본적인 공적 서류,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정보지를 이용한 기본적인 권리 분석, 그러니까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저렴하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 정보
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료 경매 정보지를 읽는 방법.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특히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임차인들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 4로는 말소 기준 권리를 알아야 권리 분석이 보인다. 그래서 그 이제 일로 인수주의와 말소주의의 상호관계, 그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 요소 4가지, 그다음에 이제 파트 5로 가서는 등기부상 권리 분석 손쉽게 정복하기 해서 이제 일본으로 등기부로 그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를 본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물건, 그러니까 8가지를 이제 속속히 파헤치기.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에 경료된다는 말이 올라간다는 말인데요.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는 권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파트 6으로 이제 물건이 아니면서 등기부에 등재되는 권리들 해서 1로 물건에 비해서 권리 분석이 어려운 이유. 물건이 아니면서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서 가는 이제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가압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등기부상의 당해세 일반세, 그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임차권 배당 문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대목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요 놈도 이제 그 경매에서는 권리 분석을 하는데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되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파트 7로 가서는 등기부 외에 권리 분석 이제 빈틈없이 실행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실체는 없으면서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들. 그 다음에 주택 일대 임차인의 다양한 점유 형태와 이제 배당 문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 단순 점유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채무자일 수도 있고 보증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경매가 이제 마무리되고 배당이 될 때 어떻게 이제 배당에 참가하는가,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명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명도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 매매하고 경매하고 큰 차이가, 일반 매매는 이제 파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이사 날짜 같은 것들을 이제 서로 사전에 합의를 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니까 이사 날짜 같은 이용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경매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현재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을 이제 점유하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큰 마찰 없이 짧은 시간 내에 내보낼 수 있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때 이제 배당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점유자들이 어떤 형태로 점유를 하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하다. 상가 건물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제 강좌를 들으시면서 아우 박사가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토지 별도 등기라든지, 그다음에 세입자가 많은, 임차인이 많은 뭐 다가구 주택, 근생주택 같은 부분의 설명을 다른 강좌에 비해서 좀 간단하게 산뜻하게 잘 하는구나 아마 느끼시게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기부상 이제 지분 문제,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자,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등기부 등본에 그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실제 경매 세계에서는 이제 그 존재하는 그런 권리들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따로 떼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8로 가서는 배당표 작성의 이제 기본 원리 파악하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점이 바로 이 배당표 작성입니다. 이제 권리 분석하고 배당표 작성인데,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이제 이 책은 권리 분석이 주고, 이번 강좌는 권리 분석이 주된 강좌니까 배당표는 기본적으로 왜 배당표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이제 요 강좌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독립된 한 강좌, 아마 이 배당표 작성 원리를 공부하는 거기는 100강좌 정도는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좀 봐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당표 작성 기본 원리 파악하기에는 이제 경매 MPL 수익 분석을 위한 배당표 작성은 필수다. 그다음 두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배당 문제. 그다음에 지역적 금액별 말소 기준에 따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배당 문제.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일 때 이제 배당표 작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파트 9에 이제 물권이 말소 기준 걸릴 때 권리 분석 및 배당 문제. 그래서 저당권이 말소 기준 걸릴 때 배당 문제. 가등기가 여기서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담보 가등기가 배당의 기준이 될 때, 그 다음에 전세권이 이 전세권이 그 말소 기준이 될 때 하고 또 말소 기준이 안 될 때 하고 또 배당 요구를 했을 때 하고 또 배당 요구를 안 했을 때 하고, 그러니까 최선순위 전세권이, 그 다음에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일 때 하고 또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일 때 이 전세권의 배당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한 6가지 정도 경우의 수가 이 배당 전세권은 배당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일 때 배당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가 근린주택일 때, 특히 근린주택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한 건물에 일부는 상가고 일부는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근생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한 4층짜리 어떤 경매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건물 하나에 이렇게 상가 부분하고 건물 부분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때 이때 이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상가는 상가대로 권리 분석을 해야 하고 주택은 주택대로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제 주택일 때 이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고 배당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상가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두 개가 이제 혼재되어 있을 때 어떻게 배당을 하는가, 상가 건물 임차인에 대한 소액 배당, 순위 배당 문제, 그다음에 근린주택일 때 소액이고 순위 배당 문제를 까지가 이 책에 실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 책에 대한, 그다음에 이 강좌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1으로 가서 법원 경매 권리 분석이란 무엇인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